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오늘 살펴볼 반도체 기업은 MK전자와 텔레칩스에 이어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제주반도체는 실제 소재지가 제주로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89%가 중국과 유럽 고객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요. 2000년 설립 후 2005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전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0조 원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요. 모바일 등 대기업이 주력하는 분야가 아닌 통신 장비와 가전, 자동차 전장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주력 사업은 주로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 카드에 사용되는 멀티칩 패키지인데요. 멀티칩 패키지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것으로 고밀도 직접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해 공간을 절약하고 소비 전력을 줄이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는 멀티칩 패키지를 사용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CPU, GPU, 램, 그리고 통신칩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을 하는데요. 이 멀티칩 패키지가 제주반도체 전체 매출의 70%에 달합니다. 주요 고객은 중국, 대만, 유럽, 미주 등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데요. 사업 초기부터 단일 거래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래처를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해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21년 5월에서 2022년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하다 2022년 10월부터 100억 달러를 밑돌기 시작했어요.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적어도 2023년 1분기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업계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 축소 및 감산 등 공급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하게 부진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반도체는 올해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전방 산업은 PC나 스마트폰처럼 전통적인 기기보다는 사물 인터넷 기기, 엣지 디바이스 기기 등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길고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수요와는 다르게 부침 없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죠.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2020년부터 차량용 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의 비중을 차지했던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2022년엔 9.1%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응용처 대비 진입 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품을 한번 공급하기 시작하면 해당 모델이 판매되는 5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유럽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전장업체 협력사로 등록을 했는데요. 내부 시험을 포함해 유럽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와 수년 동안 진행했던 제품 적용 시험을 통과해 소량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에 더해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전력 소모량을 줄인 초저전력 반도체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죠. 이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주반도체에겐 큰 호재인데요. 최근 오픈 AI사의 챗 GPT로 촉발된 AI 기술이 대세로 자리를 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2022년 후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750억 원으로 전년 1,933억 원 대비 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82억 원으로 전년 200억 원 대비 4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47억 원으로 전년 128억 대비 93%나 증가했습니다. 단, 이 매출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부분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제주반도체를 살펴보시죠. 이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하며 저점 2,500원, 고점 7,900원의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특이점으론 2021년 1월에 발생한 대량 거래인데요. 상장 후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매우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대량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걸 반복되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을 형성하는 주가 흐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깨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발생해 시장의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향후 또 다른 대량 거래를 동반한 양봉이 나온다면 강한 골든 크로스와 함께 대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제주반도체는 현재 눌림 구간이죠. 이 단기적인 눌림 후 재돌파하며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하락을 거듭하다 박스권을 이탈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반도체 기업으로 MK전자, 텔레칩스, 그리고 오늘 제주반도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미래에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 산업 분야로 손꼽히죠. 하지만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른 산업이고 이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한 만큼 재무 분석이나 미래 성장 전망 등 꼼꼼한 분석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머니라떼는 구독자분들께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되는 대로 놓치지 않고 빠르게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